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영봉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첨을 병행이동 쭉 했네요. 그때 이제 병행이동 결과 1,1이 되었다. 3,-2 평행이동을 한다. 그럼 좌표가 a만큼 옮겨가는 거니까 3 플러스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에서 또 b만큼 옮겨가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뭐 1,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3 결과는 1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a 값 가볍게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b 마이너스 2 결과가 1이다 처리됐으니까 b 값은 또 3 해서 a, b 값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뭐 더하기 하라. 뭐 가볍게 1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평행 이동 좌표 이렇게 표시해줘. 뭐 더하기해서 뭐 표시해 가는 거니까 뭐 가볍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1번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였더니 자, 다음과 같은 원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은 좀 어떤 성질이 있는가요? 원은 대칭 이동, 평행 이동 하더라도 중심의 좌표가 중심의 좌표만 싹 변하고 반지름의 변화가 없는 거죠. 반지름이 딱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보고요. 문제에서 x축 대칭 이동한다. 그럼 이제 y보가 바뀌는 거니까 y보 싹 이렇게 바꿔서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중심 좌표 반지름은 여전히 2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 나온 결과가 중심 좌표가 a, b 반지름 r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이 결과가 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일치를 쫙쫙쫙쫙 시켜가면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a 값 2, b 값 1, 반지름 2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때 뭐 곱하기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곱하기해서 4입니다 라고 구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원은 자, 중심 부분들에는 이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옮겨지는 거니까 변화가 좀 생기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반지름 이 부분들은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좀 기억하게 되면 굳이 우리가 식으로 하지 말고요. 이렇게 이제 핵심이 되는 중심 좌표하고 반지름을 이용해서 계산해 가면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효과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살펴봅니다. A 집합, B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되죠? 자, 근데 교집합이 3,6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 그러면 좀 A 값, 뭐 교집합 부분들이 3,6이라는 얘기는 뭐 A 집합에 3 있는데 그러면 A 플러스 2 부분들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A 플러스 2 부분들이 당연히 6이라는 원소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A 값이 4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A 집합은요 1,3,6 결정이 됐고요. 자, 그럼 B 집합도 A 값이 4라고 결정돼 있으니까 4라는 숫자하고 B, C 이렇게 좀 결정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교집합에 당연히 3, 6이 나와야 되는데 3, 6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B하고 C밖에 없겠죠. 자, 이 부분들이 3하고 6으로 결정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B 집합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3, 4, 6 이렇게 좀 결정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합집합 그럼 자 구하면 되겠죠. A 합 B 구하게 되면 1, 3, 4, 6 이렇게 쳐야 되는 겁니까? 3, 6 겹치는 부분들 표시하고 나면 더 남는 부분 1, 4만 표시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 10에다가 이렇게 4 이렇게 쳐야 됐으니까 정답은 14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집합 A, B에서 뭐 합집합, 교집합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 풀이 가능한, 두 분 안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전체 집합 개수 A 집합, B 집합 개수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교집합 부분들은 어떻게 해주면 가장 크게, 가장 작게 만들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크게 만드는 부분들은 좀 쉽게 생각 가능합니다. 자, 여기 이제 원소의 개수가 나와 있는데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크니까요. 그 집합 안에다 B 집합을 이렇게 딱 집어넣게 되면 원소 16개짜리가 싹 들어가고 이제 밖에 쪽에 4개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교집합 부분들은 뭐 최대값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렇게 가볍게 벤 다이그램만 생각해 주면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 교집합 개수가 좀 작아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러면은 지금은 원래 지금 이 주어진 그림에서 합집합이 뭐 A가 돼서 20개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교집합 공통 부분들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합집합이 커져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최소값 형태를 구해가려면요 A 합 B 개수를 좀 구해가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뭐 30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최대로 커질 때가 이제 30이 될 때니까 이 부분들이 30인 이런 경우에 최소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A 원소의 개수 더하기 B 원소의 개수 해주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좀 처리해 가야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이 30은 전체 개수고요. 20 주어져 있고 이 부분에 16 주어져 있고 빼기 x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이제 30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x 값은 얼마 6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최소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교집합은 6개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뭐 두 개의 결과 최대값 최소값 부분들을 이제 합하라 그러면 뭐 답은 20 이렇게 답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최소 구해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합집합이 되겠다라는 뭐 수식을 조금 이용해야 되는 건데요. 최대값 부분들은 뭐 수식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좀 약간 개념적인 요소에 의해서 처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자, 이 벤 다이그램 조금 좀 생각을 해서 기억 속에 좀 넣어둬야 다음에 또 효율적으로 비수한 문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죠? 자, 개념적인 요소 포함된 부분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세 조건 PQR에 대하여 P면 Q이다, R이면 not Q이다가 모두 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보기에서 오는 것을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P면 Q가 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좀 뭐 R이면 not Q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이제 추론을 좀 하려면 이제 연결시켜야 되는데,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건 Q밖에 없죠. 그러면 연결하면 이 부분 대우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Q이면 not R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좀 추론해서 놓을 수 있는 이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 이제 대우를 구해서 이렇게 연결시킨 부분이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집합의 포함관계 P면 Q가 참이니까 P집합이 Q집합에 포함된다 만들면 되겠고요. 이 Q집합이 또 R의 여집합에 이렇게 포함된다 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포함관계가 돼 있으니까 쉽게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P이면 not R이다. P집합이 R의 여집합에 들어가느냐, P집합이 R의 여집합에 들어가느냐 이런 관계를 물어봤으니까 그림 보게 되니까 딱 살펴보니까 당연히 오케이 되죠. 기억? 맞습니다. 다음 Q집합이 R의 여집합에 들어가냐, 뭐 대우 구해놓은 부분이죠. Q집합의 R의 여집합, 뭐 이건 볼 것도 없이 금방 맞고요. 다음 P의 여집합 처리된 부분들이, 그러면 P의 여집합 부분들은 이 바깥쪽이 되겠고 R의 여집합 바깥쪽 이렇게 되면 P의 여집합이 더 큽니다. 그러면 이건 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R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가느냐, 이것도 뭐 당연히 안 되겠죠. 됐습니까? 뭐 R의 여집합이 더 큰데 Q집합이 포함될 일이 없죠. 자, 이렇게 처리되면 기억, 니은 두 개가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명제, 참, 거짓 이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풀이할 때는 집합의 포함관계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P면 Q가 참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는 P, Q 포함관계를 살펴봤을 때, 진리집합 포함관계를 살펴봤을 때 Q집합이 더 클 때입니다 라고, 이 부분들이 이제 정의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딱 정해져 있는 그런 항목이니까, 즉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도 이렇게 이제 집합의 포함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중간에 좀 대우 이렇게 사용돼서 추론해가는 그런 과정들 조금 더 신경 쓰는 부분들 관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포함관계를 정확하게 살피면 문 안에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두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1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진리집합을 PQ라고 하는데,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주어진 문장은 X가 1보다 작다 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뭘까요? 이 부분들이 이게 P병제로 P집합이라고 하지만 당연히 지금 부등호가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등호까지 다 있으니까 이 부분이 P의 여집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X는 3보다 작다. 이 부분들은 원래 집합 뭐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이 둘을 이제 동시에 만족시키겠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P의 여집합하고 교집합, Q 이렇게 해서 살펴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가볍게 5번 이렇게 풀이되는 그런 내용. 자, 뭐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 집합으로 표현해 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갖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 살펴봅니다. 두 점과 y는 꼴 x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이때 AP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값. 요 식 모양이 매우 중요한 겁이죠. 자, 직선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점이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거리 최소가 될 때는 이렇게 이제 A, P, B 이렇게 됐을 때 이 거리하고 이 거리 합 최소가 된다.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풀어야 되는 그 항목 기억하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아이디어는 뭐고 하나를 이렇게 좀 대칭 이동하는 거죠.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길이가 같아질 텐데, 그러면 이 두 개의 길이 이렇게 합 최소가 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당연히 뭐죠? 직선거리로 쫙 갈 때라는 얘기죠. 이렇게 가는 부분보다는 직선거리로 갈 때는 최단거리가 되겠다. 이런 이론. 됐습니까? 대칭 이동하고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 이런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A점 좌표가 마이너스 2,2. 그렇다면 이런 이론들은 이런 좌표에다가 좀 적용해야 되는데, 자, 직선 자체가 또 y는 꼴 x거든요. 그러면 한 점을 좀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좀 A점을 좀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A'에서 구할 수 있는 부분, 자, y는 꼴 x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x좌표, y좌표를 바꿔 써놓고요. b점 좌표는 그대로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죠. 자, x좌표 차이 1제곱 됐고 y좌표 차이 7이니까 7제곱해서 루트 50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5루트 2 답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론들이 얼마나 좀 잘 정리되어 있느냐, 뭐 이런 수험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AP 더하기 BP 이 모양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대칭 이동의 두 점 사이 거리 구해간다 라는 사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출제 빈도가 은근히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주어져 있는 당구대가 있습니다. 0.5, 0.4만큼 떨어진 지점에 당구 공이 놓여있다. 아, 이게 좀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좀 잘 표시가 안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0.5, 0.4 이렇게 떨어진 이 지점에 당구 공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CD 부분, 이런 부분에 한번 부딪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 AD 부분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AB 부분에 또 부딪혀서, 다음에 이제 C로 쏙 들어갔다.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뭐 풀이를 좀 진행할 때 쭉 부딪혀서 좀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또 이제 AD 지점은 어디에 떨어져 있냐? 이 지점은 또 이걸 좀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네, A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탕 크기 무시하고 그 다음에 부딪힐 때 입사각 반사각 같다. 이면 아주 중요한 거죠. 대칭 이론들을 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되어 있으면 당구대가 좀 이렇게 딱 있는데 이런 지점이 부딪히고 해서 쭉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입사각 반사각이 같으니까요. 대칭 이동을 좀 이렇게 적용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대칭 이동해서 갖다 놓고요. 그럼 요 길이 좀 같아졌고, 요 부분들 뭐 곧바로 풀기 힘드니까 뭐 하나를 좀 계속 대칭하기 힘드니까요. 요 부분 또 대칭 이동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또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고, 자, 그렇다면 요거 이제 한 번 더 대칭 이동하면 돼요. 대칭 이동 이렇게 갖다 놓게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길이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뭐 직선 거리로 가면 되죠, 역시. 그러면 앞에서 공부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지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냐 이런 부분을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좀 현명하게 이렇게 뭐 좌표 이런 부분을 놓고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좌표가 거리니까 2,0 되겠고 여기가 이제 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대칭 이동 슉 할 거니까 여기를 뭐 C'이라고 할까요? C' 이렇게 좀 마이너스 2,처럼 그냥 좌표만 써도 되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당구공을 대칭해야 되는 부분이 어렵네요. 0.4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0.4만큼 더 가서, 그러면 X좌표가 2.4만큼 가는 건가요? 그 다음 이제 Y좌표가 0.5 이렇게 처리해서 써야 되겠고, 이 부분들을 또 이번에는 자, 위에 있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갖다 놔야죠. 오호. 그럼 이제 여기가 2.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0.5만큼 떨어져 있는 부분이 0.5 가는 거니까 1.5에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1.5가 줍니까? 2분의 3이 좋습니까? 그래서 처리되면 대칭 이동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점을 하려면 이제는 뭐 직선으로 가야 되니까 직선 방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기울기만 잘 구하면 되죠. X좌표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4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얼마죠? 4.4가 되나요? 4.4? 2.4에서 빼기 2를 해주니까 됐고, Y좌표는 그냥 1.5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 44분의 15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자, 뭐 약분위가 안 됩니까? 아, 약분위가 되면 좋은데 약분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그대로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뭐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2,0을 지나니까요. 직선의 방식은 44분의 15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직선의 방식이 완성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구해야 될 부분들은, 자, 여기 좀 문제에서 뭐였죠? AD, A로부터 D 방향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A에서부터 D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뭐 좌표를 좀 그대로 살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Y값이 얼마가 되죠? Y값이 1인 그런 상태니까 1을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입했을 때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44는 15x 플러스 30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15x는 그럼 얼마가 되죠? 12가 되는 건가요? 14가 되겠죠? 그럼 이제 x좌표는 15분의 14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5분의 10, 3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 자, 전 문제 큰 이론 틀 부분 좀 알아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주어진 문제 풀 때 이렇게 대칭 이동하고 그 다음에 또 대칭 이동하고 자 이거를 또 다시 대칭 이동해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쪽 좀 대칭 이동해서 그림 자체가 너무 커져가는 거니까 간격들이 이제 이렇게 나올 건데 이 부분도 이제 들어가려면 이제 직선 거리를 쭉 가야 되겠다 해서 좌표 좀 만들어 놓고요. 좌표 만들어 놓고 두 점 지나는 뭐 직선의 방향식 만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AD 지점에서 이제 어디 지점이 부딪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뭐 Y 값이 뭐 이럴 때 부분들 됐죠? 뭐 이렇게 좀 대입하게 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접근에 가는 좀 아이디어 자체가 있느냐 뭐 그런 싸움을 하는 내용이지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못 풀어요 뭐 이런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대칭에 의해서 풀어가는 부분들 정확한 아이디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A, B는 이제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A 원소, B 원소, C 원소 합집합의 원소들 주어져 있을 때 전체 합을 구해달라 라고 했는데 자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뭐 정상적인 벤 다이그램 형태 뭐 A, B, C가 뭐 이렇게 뭐 B, C 이렇게 된 이런 벤 다이그램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A, B가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C하고는 또 만나는 것 같으니까 C를 가운데 놓고 A 벤 다이그램, B 벤 다이그램 이렇게 좀 따로따로 좀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A 합 C 이 부분들이 원소의 개수 A 합 C 이 부분들은 A 원소의 개수에다가 C 원소의 개수에다가 그 다음에 뭐 빼기 이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좀 처리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좀 기억해주면 되겠죠. A 합집합이 16개가 돼 있고 A 집합이 8개, C 집합이 이제 14개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계산해주면 이제 교집합 개수가 좀 얼마가 돼야 되는 건가요? 자, 22에서 그럼 6이 돼야 됩니까? 6개 이렇게 좀 처리되니까. 그러면 이제 벤 다이그램에서 이제 6개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8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2개 표시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B 합 C 원소의 개수가 또 나와 있습니다. B 합 C 이런 원소의 개수. 뭐 똑같은 패턴이니까요. 원소의 개수. 그러면 B 개수는 어떻게 됐죠? B 개수가 9개 처리가 되어 있고 C 개수는 14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합집합의 개수는 18개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럼 이제 교집합의 개수 이쪽에서 B 교집합 C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데 이 개수는 그럼 좀 몇 개가 되는 건가요? 이 부분들이 23개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뭐 5개가 되겠죠. 5개 이렇게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B 집합 9개였으니까 그럼 4개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요. C 집합이 또 14개였는데 이미 11개가 빠져나갔으니까 가운데 3개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문제에 주어진 부분들이 벤 다이그램 자체가 뭐 정상적인 그렇다고 이게 또 비정상이라고 말하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그런 형태의 벤 다이그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특수한 모양 형태의 벤 다이그램이라고 보면 요 모양 형태에 맞춰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2개짜리 부분에 대한 그 덧셈 정리 뭐죠? 합 공식 형태는 확실하게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신감을 갖고 대처해서 벤 다이그램에다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전체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체의 개수는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8에다가 아이고 쉬운 거부터 할까요? 2, 3, 5 이렇게 좀 보이게 되면 이거 10이 되겠고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20개입니다 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원소의 개수 구해갈 때 뭐 교집합 부분들 나와 있는 부분은 좀 특수하지만 문제 풀이에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킹하면 무난히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주어진 식들이 주어져 있네요. 자, A 집합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A 집합은 10의 약수 해주면 1, 2, 5, 1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다. 됐고 B 집합은 8의 약수 그러면 1, 8, 2, 4, 8 그러니까 1, 2, 4, 8 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식 살펴봐야 될 때 A차 집합 B 구하면 A 집합에만 있는 원소니까 뭐 5하고 10 이렇게 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5하고 10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뭐 X하고 합하면 X가 되어라 이런 얘기는 그런 뭐죠?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X집합 안에 쏙 들어가라 이런 이론으로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또 뭐 B 합하고 X하고 합하면 또 X가 되라는 얘기는 또 뭡니까? 그럼 X집합에는 또 B집합의 원소를 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X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가 많은데요. 1, 2,
4, 그 다음에 5, 8, 10 이런 원소들이 전부 다 X집합 안에 쏙 이렇게 들어가 있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근데 뭐 X집합에 그러면 10 이하의 전수인데, 와, 또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없는 원소들을 좀 신경 써야 되겠군요. 1, 2, 3, 그 다음에 3, 4, 5, 6이 좀 없나요? 6, 7, 8, 9, 이런 4개의 원소가 없죠. 아이, 이러죠. 10개 중에서 6개 뽑으면, 야, 4개네. 이 부분들은 지금 원소를 찾고 있어요. 그냥 4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부분집합들은 이 3, 6, 7, 9를 가지고 이 부분들이 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2의 4제곱 이렇게 카운팅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16개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부분 집합 개수 구하는 것은 뭐 집합 문제 냈을 때 가장 우선시 될 수 있는 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당연히 좀 학습 좀 잘 돼 있어야 되겠죠.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n제곱 이렇게 되는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 뭐 조건이 있으면 조건들을 좀 빼버리고 나머지 원소들 이렇게 좀 카운팅해서 풀어가는 그런 부분들 학습돼 있으면 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 집합 개수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y는 equal x 위에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됐습니까? 중심 좌표가 뭐 a, a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또 반지름 a 이렇게 되는 그런 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직선과 또 접해야 되겠다. 그럼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원과 직선과의 관계 뭐 이런 문제 형태니까 뭐 풀이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점과 직선 거리 이런 걸 통해서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3x-4y 플러스 12는 이꼴 제로 중심좌표 a, a 돼 있는데 반지름도 a가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 처리가 되겠고요. a를 열심히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가 되네요. 그럼 a-12 부호 바꾸면서 절대값 해주고 결과를 또 a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러면 a-12의 절대값 이런 부분들은 5에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 풀어갈 때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한 번은 그대로 풀려서 a-12는 5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한 번은 좀 부호를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 5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쪽부터 할까요? 6a는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이 2 이렇게 돼서 중심좌표가 2,2의 반지름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요. 2,2의 반지름이다. 아이고 그래. 왜 또 갑자기 마이너스를 씁니까? 반지름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4a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 반지름 부분들은 a다라고 하지만 안 되고 이게 절대값 a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a가 음수도 나오니까 그럼 a 값이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중심좌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되는데 뭐 반지름을 뭐 이 부분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없잖아요. 3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두 점 사이 a, b 사이에 또 뭐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가요? 중심좌표를 ab라고 했을 때 자, 그렇게 되면 두 점 사이는 여기는 뭐 거리를 구해가는 거니까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루트 5제곱 더하기 5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그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루트 50이 되겠는데 뭐 중에서 열심히 풀려고 했는데 뭐 생각해보니까 뭐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가볍게 그냥 50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살펴봤을 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중심좌표가 a, a다 이렇게 되는데 반지름은 절대값을 지어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음수 부분도 사분면에 따라서 음수도 나오는 거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직선에 접하는 거니까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처리한다. 이런 내용들을 연결시키면 자연스럽게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이어집니다.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 그려져 있고 직선 기울기 딱 해서 이제 만나는 두 점 AB 이런 식으로 판단되는 건가요? 그랬을 때 원의 점에서 삼각형의 넓이 최대 이런 넓이 최대는 뭐 두 점 고정되어 있으면요 중심이 있을 때 중심 지나는 선을 이렇게 그릴 때가 뭐 높이가 가장 최대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 자연스럽게 결국은 이 문제도 원하고 직선하고 이런 관계의 문제니까 뭐 점과 직선 거리 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2x-y는 0 쓰면 되겠고요. 중심좌표가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리를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4, 1, 5분의 3, 1을 대입해 주니까 어떻게 되죠? 5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루트 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요 거리가 이제 루트 5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뭐 반지름 부분들은 문제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9에서 5 빼면 4가 되겠고 요 길이가 2가 되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 AB 길이 자체가 얼마가 되는가 4가 되는 건가요?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넓이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럼 자연스럽게 가면 되죠. 2분의 1 밑변 길이 4 곱하기 높이는 이제 신경 써야죠. 반지름 3에다가 루트 5를 좀 더하게 해주는 이 부분들이 최대 높이가 되겠다. AB 사실 밑변 길이는 고정된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처리되면 6 플러스 2 루트 5 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AB 이 부분들을 또 좀 어떻게 하라고요? 또 곱하기 하라 이런 얘기고 그러면 2하고 6을 또 곱하기 해서 답하라. 뭐 나중에 답해가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변형되어 있지만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자, 큰 흐름 틀에서 살펴봤을 때는 역시 원하고 직선하고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 뭐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또 중심질할 때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면 되죠. 높이가 이렇게 좀 최대가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해가는지 조금 신경 쓰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2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영봉요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에 이어집니다.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걷는데 그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아주 재밌는 형태의 문제 모형인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접선 걷을 때 접선 수직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어주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수직이 되겠습니까? 수직되는 부분들은요 이렇게 좀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각 이렇게 되라 이런 얘기니까 뭐 중심에서부터 내리게 되면 직각 되겠고 또 이 부분도 이제 직각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직각도 있고 반지름 같아지고 자 이 부분들이 정사각형이 돼가는 그런 형태의 모양일 때 뭐 가능한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론이라는 걸 좀 이해하게 되면요 결국 풀이는 뭘 하게 되냐면 이 밖의 점하고 중심하고 딱 연결하게 되면 이 반지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뭐 어떻게 되죠? R 루트 2가 되겠다 이런 형태의 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원 방정식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정리 안 됐으니까 x-1의 제곱 그 다음 y-3의 제곱 정리해줬고 자 완전 제곱 만들 때 1하고 9가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부분들 이형식해서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반지름 자체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15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 루트 5 이렇게 좀 구해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좌표 자체가 1,3에다 구해놨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a,0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죠. 그럼 a-1의 제곱 더하기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되죠? r 루트 2 제곱해서 그러면 R 루트 2 해주면 루트 10이었나요? 루트 10 이 부분 이제 제곱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A-1의 제곱 이 부분들이 1 처리가 되겠고요. 이때 그러면 이제 A 값은 뭐 2가 되겠고 한 번은 마이너스를 되니까 A 값은 0 이렇게 해서 두 개의 A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모든 값을 또 뭐 합해라. 또 문제가 이렇게 된가요?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결과는 또 뭐 2입니다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역시 이 문제도 맨 처음에 이제 무엇을 풀어가는지 원에서 접선을 걸었을 때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됐을 때는 요 모양이죠. 이렇게 접선이 되는 수직되는 이 모양. 그래서 이제 여기 정사각형 돼서 중심하고 이렇게 근점을 했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길이가 이제 알루트 되는 자, 이론 정리 부분들이 이제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면은 또 평이하게 또 풀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원래 이제 원 밖에서 접선 긋는 문제는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해서 뭐 직선에서 그다음 원과 직선과의 관계 열심히 하면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또 직선 두 개를 만들어서 또 기울기가 수직이다 뭐 이런 것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 풀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 이해를 정확하게 잘해서 효율적으로 풀이하는 방법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원의를 움직이는 점 P를 X축에 대해서 평행이동한 후 또 대칭이동까지 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요 1,0 중심좌표 열심히 만들어 놓고요 평행이동을 하면 되겠죠. 자 X축으로 마이너스 1입니까? 그럼 0,0이 되는데 0,0 중심의 반지름이 이렇게 되는 거. 이 부분들을 X축 대칭이동해도 뭐 별 변함 없이 0,0의 반지름 3 이렇게 되는 그런 원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대략 원들을 이렇게 좀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문제 1, 마이너스이다 라는 점 1, 마이너스 이런 점이 있는데 원 위의 점이 아니네요. 3, 2라는 점 이런 데 점이 있고
AB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고 원 위에 있는 점 Q가 되는 거죠. 대칭이동한 점 Q 돼 있으니까. 그럼 넓이가 최대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 그럼 넓이 최대는 또 이건데 수직되는 건 중심지라는 선인데 자 이렇게 되는 그럼 여기 좌표가 여기가 이제 Q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럼 Q점 좌표를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라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직선 AB를 지나는 뭐 기울기가 다급하게 필요하겠군요. 기울기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X 값이 2 변하고 Y 값이 이렇게 되니까 4를 변해서 기울기가 2. 자, 그렇게 되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서로 수직 관계가 돼야 되니까 기울기 2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씩. 자, 그렇다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런 식 하고 원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9 이렇게 된 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교점 부분들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좌표 자체를 a, b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좀 대입하게 되면 식 자체는 b는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 a 이렇게 처리돼서 우리가 좀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요. 문제도 질문하는 부분에 좌표를 다 찾는 게 아니라 b분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b분의 a 이 부분을 이 식에서 나누기 해주고 곱하니까 마이너스에서 곧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좌표를 좀 안 찾아도 되죠. 좌표 자체를 뭐 하려면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좌표를 좀 찾으면 되는데 지금은 찾지 않고 그냥 기울기만 구하더라도 충분히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뭐 답은 좀 찾았는데요. 뭐 중간 자체 과정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자체를 좀 이해하게 되면 좀 잘 풀 수가 있겠죠. 주어진 원을 평이동하라. 그럼 중심 좌표에서 평이동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대칭 이동하라.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엔 주어진 점들 통해서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자 이렇게 좀 두 점 리스트에 두 점이 주어지면 고정시키고 높이가 어떻게 좀 최대가 될까 이런 부분들 살펴가는 거니까 서로 수직 중심지라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아이디어만 내면 이렇게 기울기 구해서 식을 구해야겠고 뭐 그 다음에 좀 살짝 좀 센스 있게 대처한 거죠. 주어진 질문들을 조금 참고해서 센스 있게 대처한 거니까 전체적인 뭐 문제 흐름 파악하는데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잘 돼 있으면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겠다. 뭐 이런 내용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조건 PQ가 주어져 있을 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골라달라. 뭐 사실 뭐 진리집합, P집합하고 Q집합 포함 관계를 좀 살펴보게 되면 같아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니까 충분 조건만 되라 이런 얘기는 P집합이 훨씬 더 이렇게 작은 집합 형태가 되어라. 뭐 이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뭐 좀 1번부터 살펴보면 6의 약수, 12의 약수, 그럼 뭐 12의 약수 집합에 훨씬 더 많은 원소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6의 약수 이런 거 포함해갖고 좀 더 알아보고 싶으면요 약수를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1, 2, 3, 6 이게 약수 중에 뭐 6이 있기 때문에 6의 약수 당연히 포함되는 그러면 1번이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포함 관계로 봤을 때 6보다 작은 숫자 엄청나게 많고요. 0과 6 사이 되면 이게 좀 좌측에는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은 분도 있으니까 좌측 집합이 더 큰 거겠고 포함된다 교집합이 A다 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은 뜻이죠. 오른쪽의 뜻 자체가 뭐 교집합의 A가 되려면 A가 B 속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XY가 0이다 그러면 X는 0 또는 Y는 0. 똑같은 문장이니까 같은 뜻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또 뭡니까? A가 B 합 C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B 합 C 이렇게 좀 그려놓고 또 벤다이그램 하나 좀 더 그려야 될까? B 합 C 이렇게 그려졌을 때 자,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 던진다면 자, 오른쪽은 이런 형태 A가 B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쏙 이렇게 들어간 모양 표시되거나 또 한 번 더 그려줘야 되나요? 그럴까요? B하고 C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자 어떻게 되죠? 뭐 이런 쪽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뭐 이런 형태의 벤다이그램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요 예를 들어서 좌측은 이렇게 훨씬 더 큰 이런 벤다이그램을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오른쪽에서는 그릴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좌측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제 다 그려지면서 이렇게 좀 양쪽에 더 이렇게 교집합 부분을 더 지나간 이런 부분까지 그려질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A의 A집합의 존재 범위를 봤을 때 좌측 P 부분이 더 큰 그런 집합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 참 뭐 실제 풀 때는 이제 확실하게 개념이 이해가 됐으면 1번에 답하고 그냥 곧바로 넘어가도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의 자체에서 충분 조건이면 필요 조건이 아니다. 집합의 포함관계. 자, 명제는 이렇게 집합 포함관계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는 사실. 좀 다시 한번 또 좀 지금 이제 또 강조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포함관계 정확히 좀 살펴본 분들 살펴서 좀 설명드렸으니까 그 부분들 이렇게 좀 제가
집합에서는 이렇게 뭐 등호 표시 이런 거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저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드렸으니까 그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옳은 것을 보기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열심히 풀어달라 이런 얘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억을 살펴보면요. A. 차집합은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형태로 좀 고스톱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차집합 C니까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차 전부 다 교집합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A 교집합하고 괄호를 좀 달리 묶으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묶어지게 되면 A 교집합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B 합 C 전체 여집합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해서 좀 살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또 차집합에 여집합 되어 있으니까 A 차집합 B 합 C 이렇게도 결과 모양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 맞다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니은은 곧바로 할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처리해주면 되겠고 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 수식을 좀 정리할 때 이렇게 교집합 부분들이 공통이 있으니까요. A 교집합을 딱 묶어놓으면 B 여집합 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 부분들은 A 교집합에 B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A 차집합에 B 교집합 C 이런 형태로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B 교집합 C가 되는데 여기가 좀 마지막에 처리가 잘못됐네요.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좀 주면 되겠고요. 자 디귿은 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 식을 좀 써야 되는데 A 교집합에 B 이거 또 뭔가요? 차집합에 그러면 또 교집합에 여집합에 또 여집합 일단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좀 쓰고요. 그 다음은 합집합에 그 다음 좀 나와 있는데 또 A 교집합을 좀 순서 좀 바꿔 쓰면 되죠. B 차집합에 이거 괜히 바꿨는데요. 괜히 바꿨습니다. 자 A 교집합 공통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괜히 바꿨네요. 괜히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B 차집합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A 여집합인데 또 빠졌네. B 차집합 A 이렇게 놓고요. 요거에 여집합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합집합 B 차집합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똑같은 집합인데 하나는 여집합이 되니까 이 부분들은 그냥 뭐가 되겠습니까? 뭐 전체 집합이다. 그럼 A 교집합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교집합을 구하면 A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괜히 바꾸려고 했네요. 뒤에 걸까지 고민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뭐 디귿 맞다 해서 정답 기억 디귿을 이제 풀어가야 되는 건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니은 디귿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공통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뭐 분배 법칙을 이제 거꾸로 적용해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배해서 이제 전개식으로 쓰는 거는 잘 되지만 정리하는 형태의 학습이 좀 더 좀 잘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수식 정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뭐 분배 법칙을 좀 이렇게 거꾸로 좀 평상시에 연습하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자 분배 법칙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좀 잘 정리해 갈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이번 문제를 통해서 또 연습을 또 충분히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어느 반 교내 축구 시합에서 ABCD 4명이 중에서 1명이 골을 넣어서 1대 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자, ABCD 4명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한 사람 진술만이 참이다. 아이고 이러면 이렇게 말들을 거짓말들 많이 하나요? 한 사람만 참이라는 얘기죠. 진술 내용이 참인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부분 어떻게 되죠? 뭐 ABCD 좀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겠죠. 골 되겠고. 자. 봐야 되겠습니다. A가 참이다 라고 좀 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A가 참이다 이렇게 되면 A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C가 골을 넣었다. 골을 넣은 사람이 C다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고 나는 골을 넣지 못했다. 근데 B는 거짓말을 했으니까 B가 또 나도 골 넣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 부분들은 안 되겠습니다. 자 A가 참인 건 아니고 이번에 그럼 B가 참이다 라고 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C가 골을 넣었다 이 말은 거짓말이니까 골 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골을 넣지 못했다. 그럼 B도 골을 넣지 못한 거고요. D가 골을 넣었다. 거짓말이니까 D도 골을 못 넣고. C는 거짓말을 했다. C가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이 그러니까 C가 참말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거짓말이니까 이건 또 안 되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되죠? 지금 C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C가 참말이다. D가 골을 넣었다. 그러면 D가 골을 넣은 거고요. 됐습니까? C가 골을 넣었다. 거짓 되겠고 골을 넣지 못한 거죠. 나는 골을 넣지 못했다. 거짓말이니까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골 넣은 사람이 둘 된다니까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 이제 D가 참이다 라고 했을 때 좀
해봐야 되는가요? D가 참이다라고 해주면 C는 거짓말인데 C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말 자체가 맞는 거죠. C는 이제 거짓말을 한 거고요. 뭐 이 말은 맞는 거겠고 C가 골을 넣었다라고 했는데 거짓말이니까 C를 골을 넣어주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골을 넣지 못했다 거짓말이니까 골을 넣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D가 골을 넣었다 거짓말 D 골을 못 넣은 거고 C는 또 거짓말했다 맞는 말이고 자 그렇다면 자 D가 참말 이런 경우네 참말을 하는 사람이 D고 골을 넣은 사람은 B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뭐 방법이 없습니다. 한 사람만이 참이다 라고 했으면 그 참인 사람이 A일 때 B일 때 C일 때 D일 때 각각 나눠서 이 주어진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봐서 큰 틀에서 뭐 한 명이 골을 넣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맞아떨어지는 것을 좀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대단히 뭐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아닌데 뭐 이게 조사를 A일 때 B일 때 C일 때 막 차곡차곡 좀 해야 된다는 이런 점이 좀 불편한 거니까 평상시에 좀 연습을 통해서 약간은 좀 익숙해지는 그런 유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8번 문제 함께 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점 O, A, B A점 0,2, B점 마이너스 2,0 알겠고요. 꼭지점은 삼각형 OAB와 OCD 0, 마이너스 2, 이 점 2,0 알겠습니다. 꼭지점은 삼각형이 있습니다. 양의 실수 K에 대해서 OAB를 X축으로 K만큼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K만큼 이동시킨 것을 T1 OCD를 Y축 3K만큼요? 이걸 이동해 가는데 이번에는 좀 3K만큼 이동한다? 이동하겠습니다. 자, 두 삼각형 공통 부분 육각형 모양이 되도록 이동을 좀 했을 때 K값 중에서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언제냐? 와, 중간에 육각형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좀 이제 그림이 좀 복잡하게 겹치는데 뭐 K만큼 평이동하는 거니까요. 뭐 이동해서 이제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좌표가 그러니까 뭐 0 부분들이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뭐 K,0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여기 좌표 뭐 K, Y 좌표는 뭐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죠. 이렇게 좀 이동하는 좌표를 좀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좌표를 좀 굳이 표시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렇게 처리해서 또 좌표 컴마 제로해서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육각형이 좀 만들어져라 이렇게 좀 처리해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모양을 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뭐 그림에서처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우와 됐습니다. 자, 이 좌표부터 좀 볼까요? X 좌표는 뭐 여전히 뭐 좌표 자체가 맨 처음에 뭐 여기 이제 2,0 부분이 올라갔으니까 X 좌표는 여전히 2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Y 좌표가 3K 이렇게 좀 가야 된다는 얘기죠. 3K만큼 평이동해서 가 있으니까 됐죠? 좌표 좀 표리가 됐고 그러면 어떤 좌표가 좀 필요한가요? 뭐 이쯤에서 이제 표현해놓고 나중에 좀 필요할 때 좀 더 구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중간에 이제 육각형들이 이제 이렇게 좀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자, 문제는 육각형이 이렇게 좀 만들어져 갔는데 넓이가 최대가 된다. 넓이 최대를 구해야 되는데 이 넓이를 좀 어떻게 구해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요 그냥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 이 상태에서요 바깥쪽 빠져간 부분들 요 넓이들을 좀 이렇게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뭐 전체 넓이는 가로 길이가 2분의 1 곱하기 가로 길이가 애초에 2의 높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전체가 되겠고 빼기를 해주면 되겠죠. 빼기를 해줘야 가면 돼. 뭐 삼각형이 뭐 3개가 되니까 3개의 넓이를 이렇게 좀 빼야 되는 그런 모양 형태로 좀 생각하겠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좌표들을 좀 표시를 해서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직선의 방정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요 직선의 방정식 뭐 기울기는 무조건 뭐 1이 되는 거니까 x 처리해주면 되겠고 절편 자체가 이렇게 되면 여기 좌표가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y 좌표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호가 좀 반대돼야 되니까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좀 직선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호호호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또 어떻게 됩니까? y는 이렇게 처리해서 기울기는 처리가 됐고요. 맨 처음 y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는데 뭐 3k만큼 이동하니까 식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왜 구할까요고요? 주어진 식에 x에다 이렇게 k를 대입하면 여기 좌표가 나오거든요. 됐습니까? 좌표가 이렇게 좀 나오게 되게 되면 자, 이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 y값이 k를 대입하니까 4k-2가 되죠. 4k-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지금 이게 좀 요게 직각계에서 길게 1이니까 이게 뭐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가령 이제 맨 마지막 넓이를 여기다 표시해 주간다면 2분의 1 돼 있고 4k-2의 제곱 이런 형태에서 넓이를 좀 가볍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이제 이 꼭대기 넓이를 좀 구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주면 되는가요? 아, y좌표 해주면 되네요. y좌표 이렇게. y좌표 이렇게 처리해주면 y좌표가 2에서 여기 빼주는 거니까 뭐 2분의 1 처리해주겠고 2-3k 해서 뭐 제곱해주면 또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넓이. 아, 직선이가 안 그래도 됐잖아요. 이 좌표가 나왔으니까 이 길이 부호를 바꿔 쓰면 되는 거니까. 그죠? k-2에서 제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2분의 1 빠뜨리면 안 되고요. 2분의 1 처리해주면 식이 얻어져 가겠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식들을 좀 얼마나 좀 잘 정리해 가느냐 이런 얘기죠. 뭐 바깥쪽 부분들은 2 처리되겠고 2분의 1 뭐 공통 좀 끄집어내게 되면요. 그 전개식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16k제곱 마이너스 4416k 플러스 4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은 이제 뭐 9k제곱,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요? 빼기 4312k 플러스 4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은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2 되겠고 2분의 1 되겠고요. 뭐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10이니까 26k 제곱이 되겠고, 여기가 그럼 얼마나 되는가요? 20에다가 32k가 되는가요?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분째 부분 전체가 뭐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뭐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부분들 정리하게 되면 13 마이너스 13k 제곱에 플러스 30 아이고 16이죠. 16k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면 이 참수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꼭지점 k 값은 마이너스 2a 분의 b 해주니까 13분의 8 이 부분에서 최대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대 값이 아니라 최대가 되는 아까 k 값 구하는 거였죠. k 값 구해가는 거였죠. 감사합니다. 13분의 8에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식을 좀 어떻게 세워가느냐. 식 세워가는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죠? 식을 세우고 나서는 뭐 그냥 이차함수 최대 최소가 되니까 그냥 무난한데, 자, 넓이를 구해갈 때, 제가 지금 이제 전체 넓이 부분에서 바깥쪽에 빠져나가는 삼각형의 넓이들을 좀 구했습니다. 변길이들은 이게 전부 다 이제 직각이 등변 삼각형 이런 모양 형태가 되는 거니까 좌표들만 좀 효율적으로 조금 이렇게 구해가야 되면 큰 틀에서 풀어갈 수 있는데, 여기 구해가는 부분들 제가 좀 좌표 처리해서 살펴가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하나 구해서 이제 K 대입해서 길이를 구해간 이런 부분들 좀 센스 있게 대처한 부분들 보셨고요. 여기는 뭐 Y좌표 이렇게 처리해서 길이 구해서 좀 처리했고, 자, 이쪽은 뭐 직선 방정식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 구해서 이제 Y좌표 구해야 되면 길이 또 완벽한 거니까 길이 구해 가려고 제가 좀 중간에 계산식 만든 부분들 꼼꼼하게 점검해서 여러분들도 식을 좀 이렇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학습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P는 원 위에 있습니다. 접선을 좀 그어가지고 X축, Y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9가 되도록 하는 양수 R값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P점 좌표 원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A, B라고 놓으면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퀄 R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좌표를 놓으면 되겠습니다. 뭐 접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처리되겠고, 이제 r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그런 모양인 거죠. 자,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절편들을 좀 구해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넓이의 또 최소값 이런 모양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절편을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y에다가 0을 쓰게 되게 되면 x값은 a분의 r제곱이 되겠고, y절편 y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x에다 0 집어넣는 거니까 b분의 r제곱 처리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뭐 넓이는 좀 이렇게 나오네요. 2분의 1 두식을 거 그러니까 2ab분의 r 4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최소가 되느냐,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어진 부분들 좀 살펴봤을 때 이런 뭐 관계식이 있고, 제곱 더하기 제곱 부분도 있고, 여기 뭐 곱하기 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뭐 산술기하 평균을 자연스럽게 떠올려야 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산술기하 평균 썼습니다. 그러니까 2ab는 이곳에 대입하면 r제곱, 지금 2ab의 최대값이 r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요, 전체의 최소값이 r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r제곱 대입해서 약분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 최소값이 9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양수 r은 뭐 3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좀 스스로 좀 식을 약간 좀 세워서 뭐 산술기하 평균으로 연결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 또 뭐 하등에 문제가 없는데, 이거 좀 생각해야 되는 과정이 담겨 있으니까
조금 좀 학습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P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 원위의 점이니까 좌표 놓고 원위의 점이다 관계식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접선식 이렇게 되는데 설마 또 이 공식이 된 거 아니겠죠? 원위의 점에서 접선 공식. 이번에 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확인해서 좀 기억해야 되겠고요. 접선 공식 되어 있고,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절편 나와서 넓이가 좀 해결돼 가는 건데, 자, 이곳에서 좀 빨리 생각을 해야겠죠. 전체가 좀 최소가 돼야 되는데, 뭐 R 값은 고정된 값이라면 A, B 여기 곱 B 나와 있고, 중간에 이제 여기 합 부분들이 제공돼 있고, 이 부분들이 곱형태다라는 사실, 이곳에서 빨리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려야 되는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연결되면 뭐 전체적으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이 또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약간 좀 헤매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0번 영복요구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P명제는 이런 부분들이 자연수다. 자, 다시 생각해주면 n은 20의 6제곱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죠. 약수가 딱 돼 있어야 뭐 나누기 하더라도 자연수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Q집합은 n제곱은 자연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n제곱 이 부분 뭐가 되죠? n은 완전제곱수 이렇게 되겠죠. 완전제곱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전제곱이 되어야 루트가 풀려가는 거니까 됐죠? 자, 이렇게 조져있는데 P면 Q가 참이다. 일반적으로는 참이 되면 포함관계가 싹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거짓임을 보이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게 되게 되면 P집합 중에서 Q집합에 포함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 이런 원소 부분들이 이게 바로 이제 거짓을 보이는 이제 반례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집합 중에서 Q집합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원소들을 찾아달라. 즉 P차집합 Q의 원소들을 좀 조사해달라 이런 얘기가 이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반례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20의 6제곱은 2의 제곱 4, 5, 20이니까 2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되겠고 6제곱이니까 2의 12제곱에 5의 6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여기에 이제 원소들이 좀 매우 많은데요. 그 원소들 다시 생각해보면 몇 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약수들을 겸사겸사 다 써야 되겠죠? 자, 2의 0제곱, 5의 0제곱, 2의 1제곱, 5의 0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쭉 해서 2의 제곱도 하나 쓸까요? 5의 0제곱 이렇게 처리해주고 2의 12제곱에서 5의 0제곱 그 다음에 이제 2의 0제곱에 5의 1제곱, 2의 1제곱, 5의 1제곱, 2의 제곱에 5의 그래서 2의 12제곱에 5의 1제곱 해서 쭉 써가면 2의 10 이제 2의 0제곱이죠. 5의 6제곱, 그 다음에 2의 0제곱, 5의 6제곱. 이게 좀 쓰는 것, 좀 규칙이 돼야 되니까 이거 좀 헷갈리네요. 2의 12제곱에 5의 6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약수를 이제 전부 다 쓰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로 개수를 구하게 되면요. 5의 0제곱부터 6제곱 되었으니까 7개가 되어 있겠고, 세로를 보게 되면 2의 0제곱부터 12제곱까지 됐으니까 1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수 전체 개수는 13 곱하기 7을 해서 3, 7, 21, 91개가 되는데, 됐죠? 자, 이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제 뭘 빼야 되냐면, 이제 완전 제곱수 형태들을 빼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숫자 테이블을 좀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완전 제곱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부분들, 2의 지수부터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 되죠. 이렇게 쭉 여기 몇 개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2가 이제 완전 제곱수가 되는 거. 되죠? 여기 한 줄 좀 더 써야 되는데 2의 제곱에 5의 제곱 이런 부분들도 이제 완전 제곱수가 됐죠. 여기도 있는데 여기 안 썼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 해서 또 가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좀 줄수들을 보게 되면 이제 건너뛰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피면요. 어느 하나를 좀 기준으로 해볼까요? 2의 0제곱 기준으로 따지면 5의 0제곱, 5의 제곱, 5의 4제곱, 5의 6제곱 이렇게 짝수제곱 형태들 이런 숫자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하기 되는 녀석들 그 다음에는 또 2의 제곱에 또 여기가 똑같은 녀석들이 나오겠고 쭉 가서 또 2의 12제곱에 또 똑같은 녀석들이 쭉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들은 개수가 되면 이제 짝수 형태들을 좀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7개가 되겠고요. 이쪽은 또 짝수 형태들 또 조사해야 되니까 4개 이렇게 좀 처리되는 모양. 그죠? 그래서 이제 4, 7이 28개 정도가 완전 제곱수가 이제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의 정답은 91에서 28 이렇게 뺀 이런 부분들이니까 3에다가 63 이렇게 되겠죠. 63개의 원소가 자 이게 있죠. 그렇죠. 반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예가 되겠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의 뜻 파악을 좀 잘하면 그다음에 이제 풀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뭐 발리를 숫자 찾기 연습을 한다면 좀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 주어진 뜻, 자, 이런 부분들이 P 명제, 이런 부분이 Q 명제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이다.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되겠고 발리를 보인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가는 거다. 개념 이해 좀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좀 개념 이해가 좀 잘 안 될까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약수들은 이제 제가 좀 다 써본 거죠.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좀 만들어 놨을 때 이제 전체적인 개수에 가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서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그런 요소들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만나는 것들이죠. 짝수 형태 지수가 이제 짝수되는 것들이 이제 만나는 그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쏙 빼보면 이런 것들이란 얘기죠. 규칙적으로 띵띵띵 가면서. 그래서 이제 개수를 좀 효율적으로 구해가는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전체적으로 좀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들 뭐 약수하고 좀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만만치 않은 그런 이론으로 되어 있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영복요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 좀 잘 이해되길 바라겠고요. 앞에 부분에서도 좋은 문제들 몇 문항들 보이는데 복습 철저하게 잘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영복요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